안녕하세요. 오늘은 CSS 선택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부터 10번째의 총 4가지의 선택자를 한번 보게 될 거고요. 7번째에 있는 선택자는 이전에 배웠던 그 선택자를 제가 응용을 해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게 되면 div라는 요소의 클래스명 div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었고요. 그 안에 자손으로 P 요소의 id, div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보신 그 코드를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HTML부터 한번 해봐야겠죠. HTML에 div라는 요소 안에 div라는 클래스 명을 넣었고요. 그리고 P라는 요소 안에 텍스트를 넣고 id 명을 div로 제공했습니다. 자, 이것을 CSS의 선택자로 표현을 한다면 div에 다 같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div의 클래스 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클래스 명이 div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관계가 한 칸 띄워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P에 id죠. 바로 붙여서 div라고 작성하게 되면 P 요소 안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나타나지게 되었죠. 자, 8번째로 이제 형제 선택자입니다. 형제 선택자. 자, 형제 선택자는 선택된 요소, 그 다음에 있는 요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요소라는 것은 div가 열리고 그리고 HTML div가 닫힌 그 다음 요소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 요소라는 것은 플러스 형태로 CSS에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코드를 보면서 해볼까요? 자, div 요소가 있고 그 다음 바로 닫힌 div 요소. 총 div 요소가 2개가 있죠. 1번과 2번에 각각의 div 요소가 있는데, 이 div 요소의 두 번째 div 요소를 잡고 싶다 했을 때에는 형제 선택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div 요소 다음에 div 요소가 있을 경우에 그 다음이라는 것은 플러스로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씨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검정색,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표현되었죠. 자, 코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div 다음 요소는 div, 현재 div가 총 2개인데 div 다음엔 div는 바로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는 두 번째 2번이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9번째로 자식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코드보다는 제가 따로 준비한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코드로 한번 예제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코드로 제가 자식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우선 스팬이라는 요소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자손 선택자를 한번 해볼까요? div에 클래스 A가 있을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스팬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 3번 중에 1번과 3번이 선택이 되죠. 자, 1번과 3번 전부 다 스팬이라는 요소에 안에 있는 텍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A, 이 div죠. 그 안에 있는 공백은 그 안에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팬을 전부 다 잡았는데, 자식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방향, 오른쪽 화살표 괄호죠. 이 부분을 넣게 되면 한번 볼까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자, 1번만 잡히게 되죠. 이 자식의 개념이란 그 선택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div 클래스 A죠. 선택되어진 div 클래스 A, 여기에 바로 첫 번째 depth, 첫 번째 깊이에 있는, 즉 스팬과 div 두 가지만 해당이 되고요. 그런 것이 바로 이 자식 선택자에 대한 이 부호고,
그리고 바로 요소를 써주게 되면 그에 해당되는 요소만 갖게 됩니다. 이렇게 스팬 요소 하나만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스팬 요소, 이 안쪽에 있는 스팬 요소는 못 잡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자식 선택자는 이 앞에 있는 선택자의 바로 첫 번째 깊이에 있는 선택자 중에 어떠한 선택자인지를 판별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클래스일 수도 있고 아이디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선택자가 많이 달라지긴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속성값 선택자인데요. 한번 이것도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코드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인풋 요소죠. 코드는 인풋 요소고, 인풋 요소 중에 속성을 선택하는 것은 각괄호, 각진 괄호에 해당되고요. 각진 괄호가 속성입니다. 이 인풋 요소의 속성, 즉 이 타입을 얘기하는 거죠. 타입을 바로 속성을 지정하고 는하고 쌍따옴표를 넣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값에 따라서 선택자가 달라지곤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많은 속성이 같은 요소에 다양한 속성이 있는 것들, 다양한 속성이 있고 값이 다른 것들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같은 요소가 있고 같은 속성이 있지만 값이 다른 것들, 이렇게가 지금 보시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대표적이죠. 대부분입니다. 자, 인풋 타입의 텍스트와 타입의 라디오, 타입의 체크박스, 타입의 패스워드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 네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각각 뒤에 클래스명을 줬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CSS에 대해서 좀 약간 깊게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요소 선택자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같은 요소면 이 타입이 각자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뒤에다가 다 각각 클래스를 넣곤 했는데, 이제는 현재 이걸 보시게 되시면 이제 따로 그럴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우선 표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우선은 요소를 처음에 써주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속성을 써주게 되고, 바로는 쌍따옴표 한 다음에 값을 바로 써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처음에 있는 인풋 타입 텍스트만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외곽선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선을 한번 줘보고요. 자, 전부 다 폼 요소들 다 있는데 첫 번째만 빨간 외곽선이 생겼죠. 인풋 타입 텍스트만 선택했기 때문이죠. 자, 체크박스를 한번 해볼까요? 인풋 타입 체크박스를 빨간 선으로 줘보았습니다. 자, 인풋 타입 체크박스는 선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바깥쪽 여백인 마진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체크박스만 바깥쪽 여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여백이 전부 다 들어가서 체크박스만 반응이 일어났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속성 값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속성만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틀을 있는 것만, 또는 뭐 네임만 있는 것만, 이렇게 따로 속성만 따로따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선 네임만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버튼에 네임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인풋에 무조건 네임 속성만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바깥쪽 여백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다른 것들은 반응이 없지만 이 라디오 버튼, 방금 코드를 준 라디오 버튼만 바깥쪽 여백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속성 값들에 대한 조건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디테일한 것은 뭐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아래 나오시는 자막에 있는 URL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오늘은 총 4가지를 한번 선택자를 배워보았습니다. CSS 선택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